사랑한다면 왜 이런 차별을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나 상속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처음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언니, 네 식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소한 행복이 전부였죠. 영상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 화목했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자상한 주부셨거든요.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어릴 때부터 착하고 똑똑해서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저도 언니를 정말 따랐죠. 언니가 하는 건 뭐든 따라하고 싶었고 언니 옆에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우리 막내도 언니처럼 착하게 자라야지.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런 말이 그저 따뜻하게만 느껴졌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저와 언니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믿었거든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한강 공원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았죠. 아버지는 저와 언니를 번갈아 가며 어깨에 태워주셨고 어머니는 우리 사진을 찍어주시느라 바쁘셨어요. 자, 우리 예쁜 딸들, 이리 와서 사진 찍자.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와 저는 서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언니가 항상 저를 챙겨줬고 저도 언니를 존경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학예회에서 저희 반이 연극을 하게 됐는데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죠. 엄마, 아빠, 저 연극에서 주인공이에요. 우리 막내가 주인공이라고? 정말 잘했네. 아버지가 저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으셨어요. 언니도 초등학교 때 연극 주인공 했었는데 우리 둘째도 똑같이 하네. 어머니가 뿌듯해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 순간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동생 정말 잘한다. 나보다 연기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때 느꼈던 따뜻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족 모두가 저를 응원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학예회 당일 부모님과 언니가 모두 와서 제 연극을 봐주셨어요. 무대에서 대사를 할 때마다 객석에서 박수를 쳐주시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연극이 끝나고 나서 언니가 꽃다발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소영아, 정말 멋있었어. 나도 감동받았어. 언니의 진심 어린 칭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제 연기 이야기로 한참을 웃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무대에서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당황한 표정까지 흉내내셨고 어머니는 제가 연기할 때의 몸짓을 따라하며 웃으셨죠. 우리 막내 나중에 배우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시자 저는 진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우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언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될 거예요. 그 순간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이 좋을 때면 부모님이 칭찬해 주셨고 좀 떨어져도 다음엔 더 잘하면 되라며 격려해 주셨거든요.
언니는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 준비로 바빴지만 그래도 저를 챙기는 건 여전했어요. 소영아,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언니가 다 가르쳐 줄게. 그때는 그런 언니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는 이미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언니를 따라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죠. 부모님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둘째도 언니처럼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딸들은 모두 똑똑하거든. 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밤늦게 공부할 때면 어머니가 간식을 챙겨주시고 아버지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말에 함께 산책을 해주셨거든요.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정말 기뻐했어요. 언니 대학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대학이었거든요. 우리 막내 정말 대단하다. 언니 다음으로 우리 집 두 번째 대학생이네. 아버지가 저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합격 발표나던 날 온 가족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축하 파티를 했어요. 언니도 대학교에서 일부러 집에 와서 축하해줬죠. 동생아,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의 미래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공평하다고 믿었고 언니와 저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도 평범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언니는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도 언니를 따라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죠. 취업이 결정됐을 때도 온 가족이 축하해줬어요. 우리 막내도 이제 당당한 직장인이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후 몇 년이 흘렀어요. 언니가 먼저 결혼했을 때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언니를 도와주면서 행복해 했거든요. 언니의 시댁도 좋은 분들이셨고 결혼식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우리 큰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네. 다음은 막내 차례야. 어머니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많고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요. 특별히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언니 결혼식 날 온 가족이 정말 행복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고 피로연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도 언니의 들러리로 서서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하다. 친척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집에 왔어요. 명절 때는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면서 인사드렸고 평소에도 부모님 안부를 자주 물었죠. 저도 언니 부부와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소영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해. 언니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언니가 항상 제 결혼 걱정을 해줬어요. 그런 언니의 관심이 고마웠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도 제 결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막내는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면 돼. 급할 거 없어. 아버지가 항상 여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어요.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죠. 부모님과 언니와의 관계도 여전히 좋았고요. 주말이면 종종 부모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와는 TV를 보면서 담소를 나누었죠. 우리 막내 요즘 직장에서 어때? 힘든 일 없고? 어머니가 항상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저는 항상 밝게 대답했죠.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언젠가 그리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전을 부치고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언니 부부도 오고 가끔 삼촌 가족들도 왔죠. 그럴 때마다 저희 집이 왁자지껄했어요. 우리 집 딸들 정말 잘 키웠네. 둘 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친척 어른들의 칭찬에 부모님이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언니와도 우애가 좋고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가족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 부모님도 자상하시고 언니와도 사이가 좋거든. 내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요즘은 가족 갈등이 많은데 저희 가족처럼 화목한 경우가 드물다고 했거든요. 그런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작아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균열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 모임에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은 계속 흘러갔고 저는 여전히 사랑받는 막내딸이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부모님과 언니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너무 작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큰 의문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제가 30을 넘기고 나서부터였어요. 언니는 이미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여전히 혼자 살면서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 모임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삼촌네 가족과 함께한 명절 모임에서였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지? 우리 형은 일찍 집을 여러 채 마련해놔서 참 잘했어. 삼촌이 아버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자식들 걱정이지. 요즘 젊은 애들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그때 언니가 갑자기 제 쪽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언니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 뭔가 저와 관련된 이야기인 건 아닐까? 큰딸은 시집가서 걱정 없고 작은 딸도 곧 좋은 인연 만날 거야. 삼촌댁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막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서둘러야죠. 어머니가 대답하셨는데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른들의 시선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결혼 얘기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며칠 후 부모님 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였어요. 언니 부부도 와 있었는데 거실에서 무슨 서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 아버지가 급하게 서류를 치우셨어요. 무슨 서류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보험 서류야.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언니와 형부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제가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무슨 서류였어? 나중에 언니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응? 아, 정말 보험 관련 서류였어. 아빠가 보험을 하나 더 드시려고 하셔서 언니가 대답했는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험 서류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제가 들어가자 급하게 치웠을까? 그 후로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저는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부모님 댁에 갔을 때였어요. 마침 언니가 먼저 와 있었는데 부모님과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급하게 대화를 멈췄거든요. 우리 막내 왔네. 어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언니, 일찍 왔네? 저는 언니에게 인사했어요. 응,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서. 언니가 대답했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대화가 별로 없었고 가끔 어머니와 언니가 눈짓을 주고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요즘 다들 왜 이래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뭘 숨겨? 우리가 뭘 숨기겠어?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그냥 기분 탓일 거야. 동생아, 넌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언니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최근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갑자기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는 것, 가족 모임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분위기,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중단되는 대화들.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 마침 언니네 가족이 모두 와 있었거든요. 조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놀고 있는 동안 어른들은 거실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 우리 고모 왔네. 조카가 저를 반겨줬어요. 그 순간 거실의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모든 어른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표정들이 다들 어색했어요.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고모, 우리 오늘 치킨 시켜 먹어요. 조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 치킨 시키자. 아이들이 좋아하네. 아버지가 급하게 화제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와 관련된 것 같았어요. 치킨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른들의 대화는 주로
조카들 이야기나 날씨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가족 간에 나누는 깊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모든 대화가 표면적이었어요. 언니, 요즘 어때? 회사 일은? 저는 언니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너도 잘 지내고 있지? 언니의 대답도 평소보다 짧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지 않았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고 저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어머니가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머니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둘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시기가 안 맞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둘째라는 건 저를 말하는 거잖아요. 뭘 저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응, 맞아. 일단은 큰딸하고만 상의하는 게 좋겠어. 나중에 정리되면 그때 말하자.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언니와는 상의하지만 저한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 식사 때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평소보다 저에게 더 친절하셨거든요. 마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막내, 요즘 힘든 일 없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고? 어머니가 제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시며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 막내가 혹시 힘든 일이 있을까 봐서. 어머니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넌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집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집 문제요?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냥 하는 말이야.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자주 나오는 부동산 이야기, 언니와만 나누는 대화, 그리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전화 통화. 혹시 집이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인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설마 부모님이 저를 차별하시는 건 아니겠죠? 언니는 결혼했으니까 이미 독립했고 저는 아직 혼자니까 더 걱정해 주시는 게 아닐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의문은 더욱 커졌어요. 언니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부모님 댁 근처를 지나가는데 언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어요. 또 와 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서운함도 밀려왔어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언니하고만 만나는 걸까? 다음 날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어제 엄마 아빠 댁에 갔었어? 응? 맞아. 잠깐 들렀었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갔어? 요즘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언니의 대답이 뭔가 변명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조카들은 따로 오지 않았거든요. 언니 혼자 온 걸 제가 봤으니까요. 언니, 혹시 나 모르는 얘기 있어? 결국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 별다른 얘기 없는데.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소리가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답답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뭔지 몰라서 더욱 불안했어요.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기 전에 언니가 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언니가 좋아하는 과자 부스러기가 있었고 어머니 핸드폰에 언니가 보낸 메시지 알림이 와 있었거든요. 언니 또 왔다 갔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응, 오전에 잠깐 들렀다 갔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무슨 일로요? 제가 계속 물어보자 어머니 표정이 조금 어색해지셨어요. 그냥 안부 인사하러 왔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요즘 중요한 일 있으세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별일 없어?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어떤 생각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자식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지. 너도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인생 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대답이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인생 설계요? 저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결혼도 그렇고 집 마련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왠지 제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가족들 사이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저의 미래와 관련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거든요. 예전 같으면 가족들과 무슨 일이든 함께 상의했는데 이제는 저만 빼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건 가족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평범했던 우리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곧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의문과 불안감이 커져만 가던 그때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부모님이 친구분들과 만나러 나가셨고 저는 혼자서 집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부모님 댁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발견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막내가 정리까지 도와주다니 정말 효녀네. 나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가족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나가신 후 저는 거실부터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신문들을 정리하고 쌓인 우편물들을 분류했죠. 평소 어머니가 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높은 곳 청소도 했어요. 뭔가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안방 정리를 하게 됐어요. 침대 정리를 하던 중 베개 밑에서 열쇠가 하나 떨어졌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작은 열쇠였거든요. 뭔가 궁금해서 이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니 맨 아래 서랍에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열쇠를 맞춰보니 딱 맞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의 인감이나 통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험 서류, 은행 관련 문서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리만 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걸 발견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집 소유권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소유자 명의의 아버지 이름과 언니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공동 소유자로 아버지와 언니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소유하신 부동산들이 언니에게 이미 일부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서류였어요. 유언장 초안 같은 문서가 있었거든요. 정식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재산 분할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받았어요. 주요 부동산과 예금의 대부분이 언니에게 상속되도록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작은 예금 계좌 하나와 생활용품 정도만 제 몫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서류를 다시 읽어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재산이 대부분 언니에게 가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 순간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의문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왜 언니가 자주 부모님을 찾아왔는지, 왜 저 모르게 대화를 나눴는지, 왜 제가 나타나면 대화가 중단됐는지, 모든 게 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미 상속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 손에 든 서류가 떨렸어요. 몇십 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언니에 대한 편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모님이 언니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왜 이런 거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류들 중에는 언니와 부모님이 주고받은 메모들도 있었어요. 상속세 절약 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부동산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그 메모들을 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둘째는 아직 미혼이고 혼자 사니까 나중에 따로 챙겨주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불쌍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서러웠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저도 부모님의 딸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거죠? 언니가 결혼했다고 해서 더 많은 걸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서류들을 보면서 점점 더 속상해졌어요. 부모님이 언니에게만 상속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다는 게 가장 화가 났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는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해서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잠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막내, 정리 다 했어?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오시며 물어보셨어요. 네, 정리했어요.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고마워. 우리 막내가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든든하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왜 상속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왜 언니하고만 상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손도 아직 떨리고 있었고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방금 본 서류들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정해, 진정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이 될 리가 없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언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을 때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제가 나타나자 대화를 멈추셨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분명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빠, 엄마,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저는 핑계를 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30이 넘은 어른이 이렇게 울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부모님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언니보다 부족한 게 뭘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특별히 부모님을 실망시킨 일이 있었나? 언니보다 못한 일이 있었나?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효녀 노릇을 하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혼 여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언니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까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하고 저는 혼자니까 적게 줘도 된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평생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집은 제가 상속받을 거라고 여기시는 건가요? 하지만 서류에는 집도 언니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왜 저만 모르는 채로 모든 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운함,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가족들이 사실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가 그렇게 한심한 존재였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가족들과 예전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고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어제 본 서류들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수로 제 상황을 얘기할 뻔했어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어라고 말하다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동료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둘러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언니에게 먼저 얘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을 갑자기 드러내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몰래 서류를 봤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천장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막내딸이었는데 이제는 차별받는 불쌍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 본 그 서류들이 생각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배제되었다는 사실, 그 무거운 현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사랑이 사실은 조건부였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멍한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괜찮아? 며칠째 이상해 보이는데. 회사 동료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대로 밀려왔어요. 때로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때로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부모님과 언니를 마주하는 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안부 전화를 드렸을 텐데 이제는 전화기를 들기도 힘들었거든요.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막내,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연락 없으니까 걱정되네.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어.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상속에서 배제시키셨을까요? 주말이 되어서 결국 부모님 댁에 갔어요. 안 갈 수도 없었거든요. 너무 오래 안 가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우리 막내 왔네.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빠, 저는 겨우 인사를 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서류 내용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언니의 공동 소유, 유언장 초안, 그리고 저를 배제한 상속 계획. 그런 생각을 하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막내,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어? 입맛이 없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니?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무슨 계획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결혼도 그렇고, 집 마련도 그렇고, 요즘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됐어요. 집 마련. 저는 그 단어에 특별히 반응했어요. 응. 언니처럼 결혼하면 남편이 준비해주겠지만 너는 혼자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혼하지 않은 제가 모든 걸 혼자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상속에서는 배제시키신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엄마는, 엄마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어요. 뭔 소리야?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왜 상속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그날 오후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였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혹시 우리 집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잠깐 멈칫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 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대답이 뭔가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언니는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뭘 안다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돌려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언니, 요즘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응? 별일 없어. 그냥 자주 안부 확인하는 거지. 언니의 대답이 너무 뻔했어요. 혹시 집안에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 나만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동생아, 별다른 일 없어.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아니야? 언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응,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언니가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화가 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상속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몇 주 사이에 살도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더라고요.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지?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계속 이렇게 혼자 끙끙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일단 언니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언제 부모님 댁에 가는지, 얼마나 자주 가는지 체크해 봤거든요. 놀랍게도 언니는 거의 매주 부모님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도 가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였어요. 분명히 상속 관련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부모님도 언니도 저에게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저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배제시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부모님 댁 근처를 지나가다가 언니 차를 발견했어요. 또 와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저도 부모님의 딸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30 넘은 어른이 이렇게 울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계속 자책했어요. 혹시 제가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했나? 언니보다 못한 딸이었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에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실수로 제 감정이 드러났어요. 다들 가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저는 급하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신경 써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괜찮아?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결국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 가족이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친구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물론 상속 서류를 봤다는 건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친구 미영이가 위로해줬어요. 아니면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다른 친구 지연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상속에서 배제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말이에요. 그냥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계속 위로해줬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혼자 끙끙댈 수는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가족들과 정면으로 맞서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류를 몰래 봤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의심한다고 말하기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이제는 침묵 속에서 혼자 갈등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직접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설령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말이에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댈 수 없다고 결심한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언니네 가족도 오기로 되어 있었고 평소 같으면 화목한 가족 모임이 될 터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진실을 밝히는 결전의 날이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언니네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조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겁게 놀고 있었고 언니와 형부는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합류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우리 고모 왔네. 조카가 반갑게 뛰어와서 안겼어요. 그래, 고모가 왔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조카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조카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하기 어려울 테고,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가족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봤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특히 언니가 부모님과 주고받는 눈빛들이 신경 쓰였어요. 요즘 집값이 또 올랐다더라. 부동산 투자 잘한 사람들이 부럽네. 형부가 말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와 언니가 서로를 흘끗 보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부동산과 관련된 비밀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아빠도 부동산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응, 조금씩 하고 있지. 아버지가 어색하게 대답하셨어요. 어떤 투자요? 저도 관심이 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급하게 화제를 바꾸셨어요. 아이들아, 디저트 먹을까? 케이크 사왔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조카들이 케이크를 먹으며 놀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가족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거든요. 가족회의? 무슨 얘기하려고? 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애들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 아이들이 없을 때 따로 시간을 내주세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언니가 조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방에 가서 좀 놀고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할 게 있대. 조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들 제가 뭘 말하려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우리 가족 사이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상한 분위기라니? 어머니가 반문하셨어요. 언니가 자주 집에 오는 것, 제가 나타나면 중단되는 대화들, 그리고 저만 모르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생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명히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뭘 숨기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아버지가 약간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언니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언니와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 또 눈빛 주고받고 계시죠? 바로 그런 게 이상하다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잖아요. 저는 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형부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일단 진정하자. 가족끼리 이렇게 큰 소리 낼 일이야? 진정하라고요? 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더욱 흥분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문제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안 생각한다고? 그럼 왜 중요한 이야기들은 언니하고만 하세요? 왜 저는 항상 나중에 알게 되나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생아, 정말 별다른 얘기 없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는 분명히 뭔가 알고 계시잖아요. 뭘 안다는 거야? 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알고 싶으면 말해줄게. 우리가 집 정리하고 있어. 만족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진실의 일부가 나온 거였어요. 집 정리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억울함이 터져 나왔어요.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다가 멈추셨어요. 결혼 안 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서러움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동생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언니는 결혼했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다 듣고 저는 혼자 사니까 빼는 거죠? 저는 언니에게 따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뭐예요? 왜 저만 모르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내, 진정해. 너도 다 챙겨줄 거야. 챙겨준다고요? 어떻게 챙겨주실 건데요? 저는 비웃었어요.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도움도 주고 집 마련할 때도 도와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니처럼 미리 준비해주지는 않으시면서요? 저는 직격탄을 날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언니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똑같은 딸인데 왜 차별받아야 해요? 저는 더욱 격해졌어요. 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동생아, 차별이 아니야. 상황이 달라서. 상황이 다르다고요? 언니는 결혼했으니까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니를 노려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언니도 화를 냈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평생 부모님 모실 거니까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형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다들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형부에게도 화를 냈어요. 이 문제는 우리 가족 문제예요. 동생아, 너무 흥분하지 마. 언니가 달래려고 했어요. 흥분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 흥분할 만하지 않나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이게 뭔 소리야.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내, 엄마가 너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 사랑한다면 왜 이런 차별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차별이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려는데 제가 끊었어요. 상황에 맞게라고요? 그럼 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조카가 방에서 나와서 울고 있는 어른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고모, 왜 울어요? 조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고모가 잠깐 화난 거야. 언니가 조카를 달랬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야, 어디가? 언니가 만류했어요.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막내야. 아버지가 부르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얘가 왜 이러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비 오니까 우산 챙겨. 언니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래, 이 우산 쓰고 가. 형부가 달려와서 제 손에 우산을 챙겨줬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하늘에서도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과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이 금세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발걸음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냥 계속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오히려 더 천천히 걸었어요. 비가 더 세게 쏟아지면서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늘도 저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계만 더 악화된 것 같았거든요. 집 앞 작은 공터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억울함, 분노, 서러움, 배신감.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왜 이런 거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어요. 30분 정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일로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오늘 일이 잘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가족과의 격렬한 갈등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대성통곡한 후에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어요. 상속 불공평, 형제 간 상속 갈등, 유언장 이의제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봤거든요. 생각보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들만 상속받고 딸은 제외된 경우, 또 다른 분은 장남이 모든 걸 가져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제 상황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50대 여성분이 쓴 글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모든 재산이 오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분은 미리 알았다면 대화라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어서 후회만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제가 지금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적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할 기회는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법률 상담 사이트들을 찾아봤어요. 변호사들이 답변해주는 질의응답 코너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 변호사님의 답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르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유류분이라는 용어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유류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즉, 아무리 부모님이 저를 상속에서 제외하려고 하셔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된 사실은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상황을 상상해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며칠 더 자료를 찾아보다가 실제로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감정적 판단과 법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전화 받은 직원분이 상속 관련 상담이시군요. 어떤 상황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가족 간 상속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상황에서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 사전 상속 계획에 대한 상담이시군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상담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동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상속세 절세 방법, 생전 증여, 가족 간 협의 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부모님과 언니가 이미 상당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였어요. 생전 증여를 통한 절세, 부동산의 단계적 명의 변경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털어놨어요. 법무법인에 상담받으러 가려고 해. 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미영이가 놀랐어요. 응.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저는 설명했어요. 그런데 정말 법정까지 갈 생각이야?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일단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내 친구 중에 비슷한 일 겪은 애가 있어. 그 애는 결국 가족하고 합의를 봤는데 지금도 관계가 좀 어색하대. 어떻게 합의를 봤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처음 계획보다는 조금 더 받는 걸로.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 미영이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드디어 상담 당일이 되었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떨렸거든요. 김소영님? 젊은 여변호사가 저를 부르셨어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변호사님이 친근하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 상담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서류를 발견한 것,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불공평함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거든요. 변호사님이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들어주셨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말씀하셨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법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는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후에나 가능해요.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는 뜻이죠. 변호사님의 설명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요?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법적인 강제 수단은 없지만 가족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해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대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중재자를 통한 방법도 있어요. 친척 어른이나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분을 통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거죠. 변호사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니면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상속 문제는 사실 재산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변호사님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영님의 마음가짐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지 명확히 하셔야 해요. 무엇을 얻고 싶은지요? 저는 반문했어요. 재산인지, 가족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공정함에 대한 인정인지. 목적이 명확해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법정 싸움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정리해 봤어요. 가족 상담이라는 방법도 있고 중재자를 통한 대화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는 가족 상담센터에도 문의해 봤어요. 가족 간 상속 갈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즘 이런 문제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상담사분이 답해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일단 개별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상담도 진행할 수 있어요. 상담사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가족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개별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상담사분의 답변이 위로가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담들도 더 찾아봤어요. 어떤 분은 형제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에 서로 양보해서 해결했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결국 법정까지 갔지만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느낀 건 정답이 없다는 거였어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해야 할 방법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 지연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는 정말 뭘 원하는 거야? 지연이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공정한 대우받고 싶어. 그리고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돈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네. 지연이가 분석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왜 나만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는 복잡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그럼 가족들한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먼저 아닐까? 지연이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법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감정적 판단과 법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도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명확해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과연 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요? 그 답을 찾는 게 다음 단계인 것 같았어요. 법적 상담을 받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였거든요. 그동안 갈등 이후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동생아, 지금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언니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 커피숍에서 만나자. 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부모님한테 뭔 일 생긴 거야?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응, 그런 얘기도 해야 하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언니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법무법인에 상담받은 걸 알게 된 건 아닐까?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고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언니,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앉아. 언니도 어색하게 말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는데 서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들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생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저는 의외였어요. 그동안 너한테 숨긴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아빠 상태가 좋지 않아.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어떻게 됐는데?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 달 전쯤. 그때부터 아빠가 나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 언니가 설명했어요. 어떤 부탁?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집안 정리 얘기야. 만약에 자기한테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자주 부모님 댁을 찾아간 것, 비밀스러운 대화들, 그리고 상속 계획들. 모든 게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상속 얘기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응. 아빠가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한 거야. 자기 몸 상태를 알고 나서.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어? 저는 여전히 서운했어요.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나만 빼고 다 계획한 거야? 저는 억울함이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동생아, 들어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실 처음 계획과는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언니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걸 봐. 아빠가 다시 작성한 거야. 서류를 보니 제가 전에 본 것과 달랐어요. 상속 비율이 조정되어 있었고 제목도 상당히 늘어나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며칠 전에 새로 작성하신 거야. 우리 싸운 후에 언니가 설명했어요. 왜 갑자기 바꾼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너무 후회하신다고 했어. 너한테 상처 준 것 때문에.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제 마음을 알아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하신 거야?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언니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빠 생각에는 너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따로 더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 뜻이었어? 저는 놀랐어요. 응. 나는 이미 결혼해서 집도 있고 안정되었으니까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그때 집도 사주고 결혼 비용도 대주려고 했던 거야. 언니의 설명에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불공평한 방식 아니야?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빠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 동생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다고.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저는 의외였어요. 응. 사실 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었어. 너를 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언니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언니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동생아,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또 다른 이유? 저는 집중했어요. 엄마도 건강이 좋지 않아. 언니의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엄마도? 저는 충격받았어요. 응. 아빠보다는 상태가 낫지만 역시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야? 저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부모님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내가 아직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그래서 나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언니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럼 처음 상속 계획도 나를 차별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저는 확인했어요. 맞아. 아빠는 나름대로 너를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언니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의사는 전혀 묻지 않은 거잖아. 저는 여전히 서운했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계속 말했어. 동생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아빠가 가장 걱정하시는 게 너야. 나? 저는 의외였어요. 응. 나는 이미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안정되어 있잖아. 하지만 너는 혼자니까 아빠가 정말 많이 걱정하셔. 언니의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직접 말해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아쉬웠어요. 아빠 성격 알잖아. 감정 표현 잘 못하시는 거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언니가 아버지를 변호해줬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나한테는 차별처럼 느껴졌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알아. 나도 그 부분은 아빠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어. 언니가 공감해줬어요.
그때 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봐. 뭐야 이건? 저는 궁금했어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따로 마련해둔 것들이야. 적금, 보험, 그리고 작은 부동산까지. 언니의 설명에 깜짝 놀랐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로 제 명의로 된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몇 년 전부터 아빠가 조금씩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야. 언니가 설명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깜짝 선물이라고 하셨어.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주려고. 언니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던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한 게 내 착각이었던 거야?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렇지. 오히려 너를 더 걱정하고 계셔.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언니가 확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을 왜 직접 말해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아쉬웠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모님 세대는 그런 표현이 서툴러. 그냥 뒤에서 조용히 챙겨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야. 그래도 미리 말해주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저는 여전히 아쉬웠어요. 맞아. 나도 그래서 계속 부모님한테 말했어. 소통이 중요하다고. 언니가 공감해줬어요. 그날 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 부모님의 진짜 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화나고 억울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생겼거든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면서 이제는 부모님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고 가족이라면 함께 의논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니와의 대화 이후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가족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의 건강 문제, 그동안 숨겨왔던 걱정들, 그리고 저를 위해 조용히 준비해 두신 것들,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제 명의로 만들어 두신 적금과 보험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을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가족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 혼자서만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됐거든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저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막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언니한테 들었어요. 아빠 건강 이야기.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말했구나.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서운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우리 막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너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어머니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왜 혼자만 모르게 하세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어머니도 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부모님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어머니도 걱정으로 지쳐 보이셨어요. 아빠,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드렸어요. 우리 막내 왔구나.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빠. 저는 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아빠, 제가 언니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알 때가 됐지.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막내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너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줬구나.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어머니도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내, 정말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를 차별한 게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는 내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집중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맞다. 아빠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였지.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엄마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었어. 너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빠가 너무 걱정했어. 혼자 사는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아빠가 가장 걱정하는 게 너야. 저요? 저는 의외였어요. 언니는 이미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안정되어 있잖아. 하지만 너는 혼자니까 정말 많이 걱정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조용히 내 앞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적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언니한테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막내야, 아빠 몸이 좋지 않다는 것도 들었지? 네. 많이 아프세요?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더 검사를 해봐야 해.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도 함께 병원에 갔을 텐데. 저는 서운했어요. 내가 너무 걱정할까봐. 혼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아버지의 배려가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아빠,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막내 말이 맞아.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의논하자.
그날 오후 내내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의 건강 문제, 앞으로의 치료 계획, 그리고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빠, 엄마, 제가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가족끼리 무슨 일이든 숨기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맞아요. 투명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구나. 네,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공감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요. 막내야, 내가 법무법인에 상담받았다는 것도 들었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언니가 말해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더라.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가족들이 저를 배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사과하셨어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 네, 그게 좋겠어요. 저는 동의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사랑은 항상 완벽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바탕에는 항상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의 치료 계획에 대해 의논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당당히 참여했어요. 더 이상 제외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리자. 언니가 제안했어요. 맞아. 가족이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지. 저도 동의했어요. 아버지의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에 대한 시각,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요. 공정함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혼자 생각해 보니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배려하는 것도 공정함의 한 형태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였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갈등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부모님의 선택과 숨은 진심을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억울하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이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것, 그리고 끝까지 제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요. 가족 간의 투명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추측하기보다는 직접 이야기하는 게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결국 저는 상처와 분노를 넘어서 부모님의 선택과 숨은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공정함의 진짜 의미와 가족 간 투명한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함께 결정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삶은 언제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길이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속에서 꼭 함께 할게요.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